안녕하세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신철민입니다. 저희 센터는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 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 생중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신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매우 흔하고 누구나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직도 편견으로 인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신건강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시민강좌 마음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최설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영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마음의 처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강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전에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주신 공통 질문 1개, 그리고 개별 질문 5개, 차후에 댓글창,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 질문을 통해서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차후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게 되면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니까 차후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시민 강좌 네. 이렇게 연사로서 나와 주셨어요. 네. 좀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 안산 시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네, 또 이런 오늘 마인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 마인드가. 안산시 정신건강 브랜드 마인드 플러스 네. 만두. 거기에 또 제가 또 평소 좋아하는 우리 최 선생님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약간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라디오처럼 함께하면 이제 소통하면서. 싶습니다. 네, 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궁금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네네. 좋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불안감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도 그런 불안감을? 그럼요. 똑같죠. 네. 네. 엄청 불안합니다. 음. 또 제가 또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다 보니 최 선생님보다는 네. 네. 불안합니다. 이거 별 말씀을.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우리가 어쨌든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적응하기 힘든 어려운 마음을 좀 어떻게 다루면 될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제가 좀 공통 질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한 18분 정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할 수 없었던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뭐냐면은 특정 지역 인종에 따라 좀 스트레스에 좀 장사가 있느냐 이런 연구를 사실은 인공적으로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 지구에 동일한 스트레스를 줄 수 없으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우리가 오랜 시간 지금 고통을 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통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없다. 다 힘들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 28년 한 저도 힘들다. 그럼 사실 야, 너도 힘든데 왜 여기 나와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연구가 된 게 그래서 다 힘든 거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약한 건 아닌데 그래도 힘들긴 힘들지만 좀 더 잘 회복 탄력.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관리와 제일 비슷한 말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어떻게 잘 탄력적으로 회복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또 거꾸로 연구가 됐죠. 그래서 다 힘들긴 하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약간 연습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상식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저도 불안하고 힘들긴 똑같은데 그 연습은 조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있어서 오늘 좀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제목 너무 와닿는데요. 진짜 잠깐 마음을 좀 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요즘 더 증명된 마음 관리의 좀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요. 스트레스의 내용과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일까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좀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하는 얘기 하나 더 드려볼게요. 감정이 진실이긴 한데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뭐 알 듯 말 듯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즘 1차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2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스트레스가 뭐냐면 스트레스의 내용입니다. 그럼 2차 스트레스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맷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리 맷집이 좋은 그래서 권투 선수도 너무 많이 주먹 펀치를 맞으면 영어로 데미지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 하면 우리가 많이 맞아도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요즘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이 맞아도 덜 아파야 된다는 게 되게 좀 요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의 반응,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안 받지? 받으면 다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일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게 나한테 데미지, 아파 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걸 연습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튼튼히 하는 게 이제 회복 탄력성 마음의 맷집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에 실렸는데 사실 어떻게 들어보면 뻔한 거기도 한데요. 자, 여기 오늘 우리 최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쵸. 네.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실제 일에 있어서도 힘든 부분 많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스트레스의 내용, 1차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감정 반응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좋아. 뭐 이러긴 어렵죠. 물론 이제 또 요즘 또 뭐 재택근무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못 뵈, 부모님이 아파도 병문안도 잘 가, 뭐 불편하고 그것밖에 없었죠. 일단 뭐 마스크 쓰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서 일부 이것도 좋은 점이 있네 하는 것도 그것도 잘 관리가 된 거지.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스트레스 자체였죠. 그럼 보통 이게 이제 붙어서 반응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짜증났죠. 그러면은 이 내용과 반응을 분리하자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내 감정을 하나의 정보로서 처리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짜증나는 것만 있나?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짜증나는 것도 진실이지만 왜 하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와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희생했던 거죠. 짜증나고 너무 피곤한 감정 반응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일례입니다. 열심히 지켰는데 짜증나 이렇게 오늘이 끝나버리면요.
사실은 되게 가치 있는 희생적인 행동을 한 건데 기억이라는 게 오늘의 어떤 일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이렇게 감정이 붙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열심히 희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가치를 실천했는데 우리가 오랜 기간 했죠. 근데 매일 짜증나면요. 내 그러니까 6개월을 짜증나면 내 6개월 인생이 짜증나라는 걸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내 인생이 짜증나는 인생. 그래서 그게 약간 미니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이게 자잘한 기억들이 이렇게 뭉치면 결국 그럼 나는 짜증난 6개월 보내는 거니까 내 인생이 짜증나고 미래도 짜증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일간지에 이제 컬럼을 좀 오랫동안 쓰는 게 있는데 오늘 그 컬럼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때론 극복하지 말고 버티자.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극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이신데 막 직장 상사한테 열심히 다니셨는데 너무 좀 험한 예쁜 조언이 아니라 험한 조언을 받으셨어요. 거기다가 승진에 대해 있어서도 좌절을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냥 회사 그만둘까 했지만 지인이 이런 조언을 주셨대요. 이것도 기회로 삼고 너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져봐. 그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6개월 열심히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자기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극복하겠다는 자세는 훌륭한 건데 그걸로 너무 자기 비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진료할 때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입니다. 제가 기자가 아닌데 언론인이 아닌데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극복하려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승진이 좌절되고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피드백,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완전히 극복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최선을 다해 내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훌륭하지만 그게 완전히 내 마음대로 조종이 돼서 긍정적인 생각만 드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되 평가를 완벽을 들이대면은 나만 아는 마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마음 관리에서 하는 얘기가 잘 내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자기 비판 필요합니다. 자기 비판 못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다 너 잘못이야. 난 잘못이 없어. 이것도 문제이지만 내 잘못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 소중한 능력인데 너무 내 잘못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난 유리 멘탈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회복 탄력성이 더 적어지고 그 감정에 매몰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때리는 일종의 2차 가해를 셀프로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이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만 반응이 일어나게 하자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 몸에도 데미지를, 힘듦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진짜 면역 기능도 떨어져서 이게 막 돌파 감염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 건강을 이렇게 챙기는 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도. 저는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요. 정신과 의사지만 마음 건강을 하는 이유가 몸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좀 힘들어도 되죠. 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도 같이
힘들고 있고 이게 몸의 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때론 극복이라보다는 버티자가 더 좋은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안 불안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나은 게 뭐가 있냐면 훈련에서 내가 지금 불안한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좀 친구처럼 함께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불안해도 오늘 내 할 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하게 살았어도 불안하지 않은데 오늘 잘 버티고 산 것보다 불안해도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내가 맡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게 더 우리를 가치 있고 훌륭한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남은 한 10분 정도 그래도 그럼 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사이에 우리가 쿠션이라 그러죠. 그 안에 뭔가 말랑말랑한 스펀지를 넣어서 그거를 좀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이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좀 식히는 두 가지 방법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연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싹 또 저희 마음 쪽에 갖고 와서 메타뷰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큰 개념이기도 하지만 작게 보면은 가상현실에 내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나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보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이제 남은 시간 한 7분 정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저는 좀 재밌게 얘기하면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스트레스의 반대말이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몰입할 때 좋잖아요. 일에 몰입할 때. 그때 우리가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몰입하면 일만 생각하는데 노는 거에도 몰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는 게 그때 거기에 이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부정적인 감정은요. 직접 싸우면 이 아이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에너지를 받아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지 마, 힘들지 마 하는 것보다는 그거와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에 몰입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노는 것도 몰입이 돼야 되는데요. 마음에 지치면요. 일에도 몰입이 되지만 노는 것에도 잘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 몰입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좀 이전에 유행했던 걸로 멍 때리는 게 있습니다. 멍 때리는 건 어떤 상태냐면 멍 때리려고 하는데 걱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고요. 내 안의 내면과 이제 연결이 되는 좀 마음이 빈 것 같은 그런 상태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아니고 갑자기 몰입도 안 되면서 마음이 이게 딱 빈 것도 아닌 계속 걱정 염려로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걱정 염려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게 해주는 중요한 건데 하루 종일 좀 걱정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건 오히려 내 삶에 대한 몰입도 뺏고 지치게 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내 마음과 잘 쉴 수 있고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곧장 감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 그걸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 연결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소셜 커넥션, 사회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이 만나면 우리 1대1의 연결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꼭 면대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소셜 미디어 이런 게 잘 되는 게 사실은 저가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디지털 뭔가 매개를 통해서도 마음이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됩니다. 네, 때로는 더 강력하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또 질문도 받고 또 함께 이야기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되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내가 결핍이 있는 건 아닌데 식욕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식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식욕을 너무 채워지지 않으면 되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외로움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너무 오래 두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제 이러다 보면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되게 큰 일이 생기는. 그래서 의외로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게 내 행복감도 증진시키지만 그 이전에 튼튼한 쿠션이 돼주는 걸로. 우리 마음은 이상해서요. 실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눴을 때 마치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 그게 스트레스와 그 반응을 좀 분리시켜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설명하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사촌 같은 메타뷰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요즘 운동이 몸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다이어트나 뭐 심장 튼튼 이런 게 1차적인 게 아니라 항 스트레스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를 운동을 숙제처럼 하시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운동이란 용어보다는 힐링 활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분 산책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즐기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걸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하늘의 나라에 이렇게 투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관객석에 앉으면 주인공은 어디서 보이죠? 스크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주인공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이게 신기한 게 주인공일 때는요. 내가 나를 힐링하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007 제임스 본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진짜 제임스 본드가 제 직업이면 극한 직업 아닐까 싶습니다. 관객이니까 그게 즐거운 거지. 저는 오늘 지금 함께 해주시는 안산 시민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이란 다 영화의 주인공이신데요. 이걸 다큐로 올해 거 딱 5개월치만 찍어서 우리가 함께 본다면 다 눈물 흘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자기 힐링하기가 어려워요. 관객으로 볼 때. 근데 어떻게 관객으로 보냐? 내가 산책을 하고 내가 문화를 즐기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스크린에 비춰지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와도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내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좋은 질문도 있고 해서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결국에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한 그래서 말씀. 몰입, 그리고 멍때리기, 그리고 메타뷰를 통해서 내가 3인칭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하나의 처방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최근의 트렌드죠. 네.